점입가경으로 갈수록 엉망진창인 국회입니다. 정치가 날이 갈수록 그날이 더 엉망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가닥을 잡아주기 위해서 국가원로로서 순서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께서 지금 우리 전국을 점입가경, 네. 갈수록 태산. 그 점입가경이란 말이 그 재미있는 말입니다. 네. 예, 갈수록 아름답다는 뜻이거든, 원래는. 한자 뜻은. 제가 잘못 그럼 인용을 했네요. 아니죠. 근데 그게 이제 상황이 나빠지는 거. 예. 거기에도 그걸 비유로 써요. 예. 근데 상황이 아주 나빠져 가고 있다. 예. 갈수록 태산. 갈수록 나빠져요. 갈수록 태산, 갈수록 점입가경. 그러니까 갈수록 새로운 상황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요. 가경이라는 뜻은 아름다울 가자, 그다음에 경치라는 예. 경자인데 갈수록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갈수록 새롭고 이상한 걸 보게 된다. 그러니까요. 새롭고 이상한 변호사님은 지금 연세도 되시고 그죠? 평생을 정치권에 직접 관여하셨고 이제 뒤에서 보시고 다 하시는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 정치에. 어떻게 헌정 76년째인데 금년에 예. 이런 야당이 없고 이런 국회가 없고 없었죠? 예, 이런 의회가 없어. 그러니까 의회주의 말살, 국회의 사실상 말살, 거기에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국회를 아이언 도움으로 예. 지금은 국회의사당 꼭대기에만 이렇게 구리로 된 도움이 있는데 이 전체를 아이언, 그러니까 철옹성을 쌓아가지고 네. 외부에서 공격을 하는 것,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동시에 자기들이 문을 열어가고 그냥 폴랑 지금 쏘아대고 있거든. 네. 그리고 금주에 들어와서도 그 두 건의 현안이 이제 발생을 했는. 네. 이동지가 그걸 최상병 특검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 또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네요. 거기 어제 통과하는데 국민의힘당에서 안철수 의원이 한 사람이 찬성했나요? 찬성했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뭐 이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자기의 소신대로 할 수가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뭔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최상병 특검은 그 법안에 헌법과 형사소송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 파괴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발의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된데 대통령이 거부했죠. 거부해갖고 제2결에 붙인 걸 다시 부결했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 제 첫째 안이었다면 이번에 둘째 안인데 첫째 안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특검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특별검사를 어떻게 선발하느냐, 이라는 대한변협에서 4사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민주당이 2를 고른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내가 함부로 말하기는 그런데 대한변협하고 사전에 그런저런 무슨 신호를 보내가 4명 중에 누구라도 좋은 정도로 해놔놓고 그래놓고 형식은 민주당의 선택에 그 중에 대통령이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거. 그 이게 취지와 체계에 전혀 맞지 않는데 이번에 제2안은 특검을 더 지독해졌습니다. 그렇죠. 더 지독하게 된 게 2사람을 추천해가 대통령이 그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되어 있는데 2사람은 누군가 하면 한 사람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또 한 사람은 조국당에서 추천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이게 지금 이 대표께서 웃으셨는데 참말로 경천 동지할 일로 웃다가도 이건 흥분해야 할 일이야. 뻔뻔스러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지 마음대로 이제 이재명 감옥 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될 걸 알면서도 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자꾸 쌓아가지고 탄핵 명분을 만들려는 양수 겸장의 의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막고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달라. 맡기자. 이게 지금 제2안 이게 최상부 특검법인데 근데 이건 구조적으로 더 헌법과 형사소송법 취지에 결정적으로
위헌 요소, 위법 요소가 있는 것이 네.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수사하고 있지요. 네. 작년부터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검수완박법을 만들 때 검찰의 수사권을 고위공직자 상급 이상에 대한 수사권을 뺐고 이걸 객관적 기관이라고 만든 것인데 공수처가 특검입니다. 그러네요. 네, 공수처가 특검이야. 공수처장 그 휘하의 검사들이 그 사람들이 특검입니다. 그러네요. 그 사람들이 검사나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들만이 오로지 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이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 그 공수처가 특검이 되게 그 특검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대. 최상병 사건. 그러면 그 결과를 봐야지.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자기들 눈에 미흡하다든지 하면 그때 비로소 법안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공수처는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건 조국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법 검사 수사권을 뺏으면서 객관적이고 이게 사상 초유의 아주 근사한 기관을 하나 만들었다. 이게 그 조국이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그래 놓고서는 지금 네. 특검 법안 발의에 공동 보조로 취하고 특검 추천 하나를 조국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공수처를 해체해야 돼. 해체 법안을 미리 만들고 그러면 그리고 말이 되죠. 예. 이 특검 법안을 예.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돼. 그렇죠. 공수처 해체해라. 예. 그걸 1년에 말이죠. 공수처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억이 된다던가 뭐 하여간 뭐 100억은 넘는 것 같아요. 이래 놓고 그게 엄존하고 있는 그게 특별검사인데 이 국회에서 별도의 특검을 임명하려고 그러면 그걸 해체해야 돼요. 그러게요. 해체해서 지금 수사하는 걸 중단시키고 그리고 특검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취지에 전면적으로 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에서 공수처가 특검인데 그 특검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데 별도의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위헌이고 형사소송법 위반되는 일이고 둘째는 이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법안의 특검의 임명 절차에 민주당이 하나 조국당이 하나씩 한 거 이것은 고양이의 생선 가게를 맡겨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을 어제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이건 망동행위고 거기에 국민의힘당의 안철수 의원이 동의했다고 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이 방송에 내 말 듣고 국민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해요. 사과해서 안 돼요. 이제 민주당으로 가야 될 사람이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 사건이 지금 4명의 검사를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게 4명의 검사가 전부가 예. 직간접으로 이재명 수사하는 대장동 등 이재명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네. 검사들이죠. 그중에 뭐 뉴스로 다 나왔으니까 일일이 예를 들 수는 없고 그중에 한 사람은 울산지검에 근무할 때에 그 검찰청 청사 안에서 이 회식이죠.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민원 대기실에서 대변을 봤다. 그러니까 그게 술에 아주 취했거나 아니면 그 설사가 급해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그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이 사실 부인하고 있어. 그 사람이 아니래요. 아니라고 다 인정되고 있는데 아니 설사 사실이라도 그게 특검 사유가 됩니까? 징계 사유밖에 안 되지. 징계 사유지 그게 특검 사유는 아니잖아요. 처신상에 뭐 그런 네. 근데 그것도 배가 아파서 그랬다든지 하면 뭐 긴급 피난적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저건 이런 것을 들춰내 가지고 이게 탄핵 사유로 삼는다. 그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어. 똥 탄핵이다. 진짜. 이것도 이것도 사상 처음 아닙니까? 이런 일도? 이것도 점입. 그러니까 점입 가경이지. 똥 탄핵이다. 네. 그러니까 탄핵 같지 않은 탄핵을 네. 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중에 또 한 사람 기억해야 할 것은 벌써 11년 전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그렇구나. 12억 뇌물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그를 11년 전 일을 끄집어내가 한명숙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허위 진술을 교사해가지고 이 사건을 조작했다. 2심, 3심에 다 유죄가 난 사건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검찰에서도 그걸 다 조사했던 거예요. 수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우리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는 일생 동안 끝까지 추적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내가 경상도 사투리를 쓸 뻔했는데 끝까지 가서 이놈 골라보내겠다. 그거죠. 골이라는 게 그 산줄기 한복판을 말하니까 죽이겠다 이 소리거든.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자들 소행이고 이성을 잃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법안이 이제 법사위 심의를 거쳐서 법사위에서 그냥 뚝딱 하고 본회의에 넘기려고 하다가 지금 일단 제동이 걸렸어. 네. 여론이 워낙 나쁘니까. 그래가지고 그 4명의 검사를 이게 탄핵 발의 안건에 대한 참고인 당사자로 소환을 해가지고 법사위에서 신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똥특검을 신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전부 망신을 주겠다 이거지요. 그거죠. 예. 그러니까 먼저 그 최상병 사건에 국회 법사위에서 전 국방장관과 해병 전 1사단장 현역 장군 불러가 망신 주듯이 망신을 주겠다. 근데 요 과정,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헌법에 근거도 없는 탄핵안을 발의해가지고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불러내가 이렇게 따지고 하는 요 과정,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국회에 부르는 거 그게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처벌해야 돼요. 특수공무집행방해 네. 죄네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사법방해인데 네. 우리나라에 사법방해라고 하는 구성요건으로 있는 처벌 규정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영미계 있죠. 법에서는 사법방해라고 광범위하게 있는데 네, 그 있죠. 우리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위정 또는 위정교사, 허위정은 시키는 거. 그다음에 요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에는 이 터무니없는 걸 탄핵 발의를 했다. 그 과정에서 법사위가 부른다. 요 과정이 해당 검사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렇죠. 협박. 그 중에는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도 있거든. 협박하고 또 한 달이 건너가면 법관도 협박하는 거예요. 이재명 사건을 맡은 법관들에 대해서도 너희들도 똑바로 봐라. 너희들도 우리가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2200명 검사, 3200명 판사 전원에 대해서 우리 눈에 거슬리면 언제든지 보복하고 언제든지 특검하고 언제든지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니까 이것도 국민의힘당이 참 무력해.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지금 당장 이성윤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이성윤이가 누군가 하면 경희대학 출신으로 문재인 대학 후배고 중앙지검장으로 온갖 시국 사건에 대해서 회방을 놨던 친구가 전주에서 이번 당선되고 와가 그게 선봉했었어. 예. 이를테면 지금 탄핵으로 대상으로 올린 4명의 다 선배 검사 출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이렇게 지금 태연하게 하고 있는데 요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그 이 대표 이해하시겠지요? 예, 이해돼요. 요 과정에 아니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다. 그래 입법 활동이다. 입법 활동이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구체적으로 형사법에 위배될 때는 그건 처벌받는 것이다. 국회의원들께서 법안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위법적 행위 있는 게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얘는 또 국회의원 면책을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라는 건 국회에서 발언, 발언 표결에 대해서니까 이걸 발의하고 대외적으로 이걸 공표를 하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다. 대외적으로 공표한 그 부분은 국회 내에서 공표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처벌 대상이 되는데 국민의힘당 108명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지. 아마 이런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은 결국은
민심을 거슬리고 천심을 거슬려서 이 불벼락을 맞을 것이다. 불벼락 맞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불벼락이 내려치도록 가스라이팅을 해야지. 어? 하나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을 만들어가 하나님이요 이걸 보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민심을 격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 이게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처럼 얘들이 하는 일이 요 과정이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처음 듣는 것 같아. 예. 이게 맞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이게 처음 듣는 얘기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거는 안 나와요 지금 아무 데서도.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거는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그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기 몇 시간 퍼지고 앉아가 검사장 나와라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예. 그게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지요. 그게. 근데 이런 걸 문제 전혀 삼지 않고 있다. 문제를 안 삼으니까 계속해서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이 네.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체계에도 위반되는 특검 추천 규정.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당이 그리고 해먹겠다 이거지 해먹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생선 가게를 고향에 결국 맡기겠다 이런 짓이고 그 다음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은 검사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검사도 협박하는 거예요. 봤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반드시 국민의힘당은 문제 삼아야 되고 변호사 단체 중에 민변 외에도 한변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저는 그 멤버가 아닌데 한변에 있는 우리 동료 변호사들도 이걸 국민에게 이걸 까발려서 저들이 무도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도 이걸 고발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고발 조치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요. 좀 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일 좀 해라.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이렇게 두동강을 내 가지고 지금 응집력이 약해져 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떻게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처가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